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임신한 근로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크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는 진짜 좋은 제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요,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걸 6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건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도 월급은 8시간 일한 걸로 똑같이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보호 장치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딱 생깁니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만약에 연차를 하루 쓴다. 그럼 이걸 몇 시간 쓴 걸로 쳐야 할까요? 실제 일하는 6시간? 아니면 원래 계약했던 8시간?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최근에 법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제대로 알려면 원래는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기존 규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방식은요, 진짜 간단했어요. 하루 6시간 일하는 임신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 쓴다? 그러면 연차에서 딱 6시간만 빠졌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큼만 빼는 거니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계산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상식적인 방식이 논란의 불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바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요. 이게 불합리한 이중 혜택이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급은 8시간치 다 받는데 쉴 때는 6시간만 차감되니까 이거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자,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일반 근로자는 하루 연차 쓰면 8시간이 깎이잖아요. 근데 임신 근로자는 6시간만 깎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연차를 15개 받았다고 쳐도 실제로는 임신 근로자가 훨씬 더 오래 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 논란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30일. 이날을 기준으로 연차 계산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임신 근로자도 하루 연차를 쓰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8시간이 차감됩니다. 6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거 진짜 큰 변화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하는 시간 6시간, 월급은 8시간 기준으로 받는 거 이건 그대로예요. 변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연차를 쓸 때 빠져나가는 시간, 바로 연차 차감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반 근로자랑 완전히 똑같아진 겁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그냥 불공평하다는 민원 때문에 이걸 바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랑 계약할 때 정한 기본적인 근무 시간, 보통 하루 8시간이죠. 법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임신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6시간으로 줄었어도 원래 계약서에 써 있는 이 소정 근로 시간, 즉 8시간 자체는 바뀐 게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첫째, 근무 시간을 줄여준 건 계약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일 뿐이다. 둘째,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법적인 신분은 여전히 하루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다. 셋째, 그렇다면 당연히 유급휴가도 풀타임 근로자 기준인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근로자나 이걸 관리해야 하는 인사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새로운 규칙 소급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썼던 연차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예전처럼 6시간 규칙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이 날짜 이후에 쓰는 휴가부터는 무조건 예외 없이 새로운 8시간 규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요, 오로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해당돼요. 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번 변화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전처럼 단축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결정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가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번 변화는 분명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원래 보호 취지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질문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